안녕하세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봄입니다. 오늘은 성실하고 신명 가득한 학생들이 많다는 학교, 바로 성신여자대학교의 입학 부처장님 모시고 자세한 입시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시 한라인의 신명과 아니죠, 성실과 신명의 상징이신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네, 성신여자대학교 조영일 입학 부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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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여자대학교 입학 부처장 조영일입니다. 곧 있으면요,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 방송을 떨면서 막 보고 있을 텐데 이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평가의 기준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저희 성신여자대학교에 관심을 가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면접고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성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먼저 인성은 학교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공통 문항을 통해서 평가하고,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은 수험생이 학생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기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위 검증 및 확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평가들은 수험생 한 명당 10분씩의 개별 면접이 진행되며, 면접관은 전임사정관 1명, 학과 전공 교수님 1분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인성은 성실성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전공 적합성은 학업 역량 및 전공 적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자기 주도성 및 도전 정신을 위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네, 문과나 이과, 즉 세부 전공별로 면접 내용의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과나 이과나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면접은 이제 크게 사범대학에 적용되고 있는 교직적 인성 평가와 사범대를 제외한 일반 학과에 적용되는 일반 면접고사로 나눠집니다. 일반 면접고사의 경우 인성평가 항목은 공통 문항이기 때문에 전공 학과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다만 면접 대상 학생이 많은 경우에 입시 보안을 감안해서 오전과 오후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에게 공통 문항이 다른 경우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은 개별 제출 서류의 어떤 확인과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전공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학생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예. 지금 뭐 면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하고 또 마음이 들뜨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학생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면접고사의 평가 항목별 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성 공통문항에 대한 준비는 모집 요강에 공지한 대로 성실성과 공동체 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 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학생 자신의 규칙 준수 및 책임 완수, 공동 목표를 위한 역할 수행, 타인 배려 등이 반영된 경험 및 학습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 이제 교사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모의 면접을 실시해 보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의 경우 개인 맞춤형으로 자신이 제출한 서류, 학생부와 자소서에 기술된 내용 중에서 진위 검증 및 확인 위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및 자소서에서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서 전공 관련 활동, 그리고 전공 이외의 다양한 탐색 및 도전 등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를 매우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자신이 강점으로 제시한 내용을 면접관이 묻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자신이 준비된 학생인지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취약점을 이야기했으면 그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향후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답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에 2, 3분 정도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고, 답변은 두 가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면접관의 질문에 결론적인 답변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두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전에 모의 면접을 실제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활동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말씀, 그리고 두 갈식으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라는 말씀, 네, 꼭 학생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범대 면접은 일반 면접과 다르게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예, 일단 사범대 면접은 교직적 인성평가라고 불리면 됩니다. 이 교직적 인성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교직 소양, 교직 상황 파악 능력, 교직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면접이 이루어지기 10분 전에 학생들에게 교실이나 학교 생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제시문을 제시하거나 혹은 동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질문들을 개별 학생별로 10분 동안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면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생 여러분 면접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바뀌는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요? 네, 실제로 저희가 면접에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성신여자대학은 올해 프라임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프라임 사업의 선정, 이것도 이제 입시, 전형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2017 이 전형에 프라임 사업으로 인한 어떤 영향, 변화가 있다면 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신여대가 이번에 프라임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프라임 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변화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학사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그 학사 구조가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식서비스 공과대학이 신설되었고요. 헬스 앤 웰니스 그리고 뷰티 생활 산업 국제대학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식서비스 공과대학은 미래 지식서비스와 소프트 산업을 선도하는 융합형 지식 프로슈머 인재 양성을 목표로 7개 학과에서 총 325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수시 모집에서 저희 80% 인원이 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서비스 공과대학 내 5개 프라임 학과는 정원 내 신입생 전원에게 4년간 등록금의 반액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학과들이 신설이 되고 또 이러한 프라임 사업으로 인한 혜택들이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수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정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시 역시 중요한데요. 성신여자대학교 정시의 특징이 있을까요? 예, 저희 살펴보면 2017학년도 성신여대 정시 모집군은 가군과 나군입니다. 가군에서 575명, 나군에서 146명을 선발하며 이번에 신설된 지식서비스 공과대학은 나군에서 선발됩니다. 특히 올해 군이 변경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기존 다군에서 모집하던 공예과와 산업디자인학과가 공예과는 나군에서, 산업디자인학과는 가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형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계 학과의 경우 수능 100%, 사범대학은 수능 90%와 교직적 인성평가는 10%가 반영되고 예체능 학과는 학과별로 수능과 실기고사로 평가됩니다. 네. 군별 이동 사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군별 이동 사항은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어느 정도 또 영향이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아마 이런 거 잘 보고 또 지원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모집 요강을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인문계에는 4개 영역을 반영을 합니다, 성신여대가. 근데 이제 자연계열은 또 3개 영역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뭐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수능에서 자연계열 응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학생들이 자연계열을 응시하는 비율은 인문계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신여대에서는 자연계열, 공과계열 학과에 교차 지원을 허용하고 또 학생들의 수능 영역의 선택폭을 확대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의 수능 영역별 강점에 따라서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3개 영역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신의 영역별로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수능 점수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수능 점수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100분위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100분위 점수를 활용해서 인문계와 자연계의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탐구 영역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2과목 평균을 사용하고요.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수학이 반영되는 경우는
가형, 나형 모두 가능하며 학과에 따라서는 수학 과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성신여대는 이제 정시 모집에서 100분위 점수를 이제 활용해서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0분위 점수를 활용하는 뭐 큰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100분위 점수라는 게 전체 응시자 중 본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점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이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소 모의고사 성적에서의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지원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100분위 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수능 반영 영역별 비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성신여대는 정시 모집이 어떻게 되나요? 수능 지정 영역과 반응 비율에 말씀드리자면 인문계는 4개 영역 반영으로 국어 30%, 영어 30%, 수학 20%, 사탐과 과탐 20%. 자연계는 수학 40%, 영어 30%, 사탐 또는 과탐, 국어 30%로 필수 2개 영역, 선택 1개 영역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과에 따라서 지정 영역과 비율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사 반영도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그렇죠. 주시죠. 예. 올해부터 또 한국사가 네. 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신여자대학교도 한국사 영역이 지원 자격의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사 성적을 가산점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의 경우는 2점, 2등급은 1.5점, 3등급은 1점 등으로 등급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수능 반영 영역을 보면 인문계는 이제 국어하고 영어의 반영률이 좀 높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연계는 수학하고 영어가 좀 높이 네,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신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런 반영 영역을 좀 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수능 좀 잘 공부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진학 지도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이 성신여대에 대한 선호학과가 있습니다. 성신여대에도 선호학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과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어떤 성격의 학과이고 또 이제 이것을 준비하는 학생들, 특히 종합전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것만은 꼭 준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청접융합에너지공학과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든 환경, 에코, 에너지 등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에너지의 생산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최근에는 에너지의 생산, 소비, 유통 등 에너지 순환의 전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적융합에너지공학과에서는 이렇게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경영, 자원과 에너지 순환, 국제환경 규제 등 이런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졸업 후에는 정부 부처나 연구기관, 그리고 공기업 및 일반기업 전문가, 그 다음에 환경 컨설턴트나 환경 영향 평가 전문가 등을 이라는 직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인지를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육과 과정으로는 수학 및 과학의 자연계열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및 세계 문제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어떻게든 전공 적합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과 영역 전반에서 균형적인 기업 기초학업 역량을 준비하고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동아리 활동 및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폭넓게 참여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이 계시는 심리학과도 선호학과. 네. 저희 심리학과도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7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호학과, 심리학과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8 성신여대 입학 전형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예, 변화점과 특징점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2018학년도에는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이 2017학년도 65.3%에서 70%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학생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부
위주 전형, 즉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2017 학년도 55.6%에서 2018 학년도 59.6%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보면 2018 학년도에는 몇 가지 주요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이 전년도 660명 선발 대비 698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이 폐지되어 학생 생활부 전형으로 통합 확대되었고 국가보훈 대상자는 10명 선발에서 3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 내 특성화 고교 출신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2명을 선발하고 정원의 특별 전형인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출신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변경 선발하고 기회균형 선발은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자격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데요. 2018 학년도에는 그동안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특목고, 특성화고 출신자 지원 제한을 풀어서 고교 유형과 관계없이 국내의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들로 확대한 점이 달라졌습니다. 성신여대 그 2018 전형을 보면 지역 균형을 폐지하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지역 균형 전형은 학교에서 추천 제한이 있었던 그런 전형이거든요. 이 전형을 폐지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어떤 것입니까? 예, 2016 학년도 지역 균형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된 전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 균형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니까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7 학년도에서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균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두 개의 전형의 차이가 학교장 추천서를 빼고서는 모든 것이 동일했습니다. 즉 인재상이라든지 평가 항목이 동일하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상과 평가 항목의 동일성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2018 학년도에서는 지역 균형을 폐지하고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전형 선택에 아무래도 편의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지금 확대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류, 이 자기소개서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비 고3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어떻게 이 자기소개서를 미리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지. 네, 말씀해 그 질문을 주시죠. 굉장히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모두 항상 얘기하는 것이 어떤 학과를 지원한다는 건 그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학과에 대한 지식이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넘어서 준 전문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 즉 교과 활동이라든지 창의적 활동이라든지 비교과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회에 한번 참여해 본다든지 그런 준 전문가가 되기 위한 활동들이 있고 그 결과물이 나온다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보통 자기가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도 사실 지원학과 관련된 활동을 아이들이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그런 활동을 하더라도 또 자기소개서를 쓸 때면 항상 또 고민이 따르게 되고 또 학과하고 대학의 학과와 고등학교의 활동이 네. 딱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3학년이 돼서 네. 변화되는 경우도 뭐 있고. 국문학과를 가고 싶으면 국어 관련 활동을 하고 뭐 중국어학과를 가고 싶으면 중국어 활동을 하겠지만 뭐 심리학과를 가고 싶다. 이 심리에 관한 과목이 없어요. 고등학교에는. 뭐 그런 학생들. 또 무슨 뭐 건축학과를 가고 싶다. 뭐 과목이 없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심리학을 예, 전공하고 있으니까 예. 심리학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한국심리학회에서 매년 여름에 고등학교 심리학 교실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전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안내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참여해 보는 거. 그러니까 전공 학회에서. 근데 지역에 있는 학생들 혹은 뭐 참여하기 굉장히 힘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런 해당 학회, 전국 학회 홈페이지에 가다 보면 전공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안내들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보면 학생들이 어떤 걸 공부하는지 아는데 그 공부를 한 사람이 어디로
진출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정보들은 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라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참조하다 보면 훨씬 더 제가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활동을 이제 또 했다고 하더라도 또 자기소개서의 작성과의 또 연결이거든요, 이게. 자기소개서 1번 문제가 학습에 대한 노력과 경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관련된 학업이나 학습을 쓰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 그것과 연관이 안 되는 학생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거와 연결이 안 되는 학생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문과를 준비한 학생이 전부 다 국어 관련 활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국문과가 오히려 이제 우리 갈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국문과에서 많이 학생들이 뭐 작가가 된다, 혹은 뭐 국어 교사가 된다 했는데 그 외에도 갈 수 있는 카피라이트라든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것들과 본인이 했던 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즉 주요한 분야가 아닌 부수적인 분야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브릿지를 만들어 주게 된다면 좀 준비가 안 된 학생들도 자기의 활동과 전공을 좀 연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이 2018 변화가 아무래도 수능에서의 변화가 영어 절대평가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성신여대의 경우는. 예, 2018 학년도는 2017 학년도와 일단 반영 비율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100분위 점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를 부여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 3등급은 85점 등 등급별로 격차를 둘 예정입니다. 성신여대 전형을 보면 이제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특기자 전형 중에 어학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1단계가 이제 3배수로 어학 성적으로 뽑고 2단계 넘어가면 학생부 30, 면접 20이 들어가는 전형이거든요. 이제 1단계 합격선, 공인어학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요. 또 2단계 넘어가면 학생부는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어학 우수자의 경우 어학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 영어와 중국어는 1단계 합격선이 거의 만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학생부 성적의 경우에는 학과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과에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합격선이 다양하였습니다. 네. 오늘 성신여자대학교 조영일 입학 부처장님 모시고 자세한 입시 요강, 지원 전략, 그리고 2018 전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신여대를 지원한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예, 2017 학년도 수시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0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성신여자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은 1단계에서 합격자가 돼서 저와 함께 면접에서 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지원학과에 대한 지식을 묻고 답하는 형식이 아닌 제출 서류에 기반한 일반 면접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숙지하고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의 경우 지역 모집 단위별 수능 지정 영역과 반영 비율이 상이하니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 특이사항은 신설된 지식서비스 공과대학과 글로벌 비즈니스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 가탐 중 상위 3개 영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 영역이 지원 자격의 필수이며 등급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길 선생님,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해 주시죠.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10월 29, 30, 또 11월 5, 6일에 이루어집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자신이 면접하는 시간을 발표하기 때문에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서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자신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시 모집은 100분위 점수를 반영합니다. 인문계는 국어, 영어 30에 탐구, 수학 20이고요. 자연계는 수학 40, 영어 30에 국어, 탐구, 선택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의 반영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대학별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수시 면접을 치르는 대학의 경우는 1차 합격자 발표와 그리고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원론적인 정보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시 한라인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그런 맞춤형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전해 듣는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통해서 대입 성공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천향대학교 입학사정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면접 중 울지 마세요.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면접 중 우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학생이다 보니 감수성이 예민해서 면접 진행 도중에 우는 학생들이 많아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는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을 선발하기 위한 사람이지 떨어뜨리기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을 굉장히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접관들을 믿고 여러분의 감정보다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하는 면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인과 진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매우 꼼꼼히 읽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성신여자대학교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